안녕하십니까. 아이작 전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키르호프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일단 먼저 제1법칙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렬과 병렬을 배우고 나면 이제 키르호프의 법칙을 아셔야 됩니다. 키르호프, 오늘은 제1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키르호프의 법칙은 제1법칙은 보통 우리가 전류에 관한 법칙이라고 해서 전류법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키르호프의 이름을 따가지고 키르호프의 커런트, 전류, 로우, KC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유입하는 전류의 합과 유출하는 전류의 합, 그래서 이제 쉬운 말로 표현하면 가장 중요한 말이 이제 접속점에서란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접속점이란 말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접속점에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가 이제 키르호프의 제1법칙인데요. 이거를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가장 간단하게 이제 수학의 이제 합을 시그마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들어오는 거니까 유입하는 전류의 합 뭐가 같다고요? 시그마 유출하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1법칙은 이 접속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간단한 한번 회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부를. 그럼 여기에서 접속점이 어디란 얘기죠? 바로 이곳이 이제 접속점이란 얘기죠. 이곳이 접속점에서란 말이 접속점. 그리고 편의상 이제 들어오는 쪽을 여기를 갖다가 이제 I1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나가는 쪽 순서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회로들을 보고 접속점이 여기고 여러분들이 여기에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차로에가.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데가 나가는 데가 좀 구분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I1 쪽을 바라보면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을 바라보면 나가게 되고 I3도 나가는 거고 여기가 I4가 되겠죠. I4. 그래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나가는 거, 나가는 거. 그건 화살표로 표현했던 거고요. 실제 조금 이제 비슷하게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직구로 접속을 했을 때 현장에서 만약에 이걸 LED 다운라이트 등인데요. 지금 제가 이대로 한다면 어디가 들어온 쪽이겠어요? 갈색 쪽이 이쪽이 들어온 쪽이고 이쪽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전선이 부하 쪽으로 이렇게 전등 쪽으로 나가는 쪽이 이제 하나, 둘, 셋이 되겠죠. 들어오는 거 I1, I2, I3, I4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KCL 법칙을 알게 되면 우리가 측정하지 않고서도 세 개를 알면 하나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가는 전류를 다 알게 되면 들어오는 거 알 수 있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두 개 알게 되면 나머지 하나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번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KCL이라 하고 우리가 가장 쉽게 부호하고 상관없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는 입구를 쓰고 좌측에는 들어온 거, 오른쪽은 나가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부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무조건 다 플러스로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I1. 나가는 거는요. I2, I3, I4. 부호에 신경 안 쓴다고 했죠.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I1이 되는 거고 여기는 I2, I3, I4가 있는데 뭐예요? 다 같은 방향이니까 뿌려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더 표현할 수 있죠.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호가 다 바뀌겠죠. A1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I3 마이너스 I4 0. 또 이걸 I1을 넘기면 어떻게 돼요? 또 반대로
I2 플러스 I3 플러스 I4 마이너스 I1은 0.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꼴로 놓으십시오. 이꼴로. 그래서 왼쪽은 들어오는 거, 오른쪽은 나가는 거. 그래서 접속점에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방향을 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얘 I1이 들어왔구나, I2, I3, I4가 나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만약에 방정식 써가지고 모르는 걸 구한다면 이제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일상하고 조금, 요즘에 강주 전남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우리 전기가 다 물하고 많이 비교하죠. 그래서 여기를 만약 제가 화순에 있는 동복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상수도를 만들었다, 공사를 했다 쳤을 때 여기가 서구다, 여기가 남구다, 동구다. 그럼 여기에 뭔가 흐르겠죠. 물이 흐르겠죠. 그러면 나가고 어디 중점에서 보면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접속점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데에 누설이 생기지 않는다면, 만약에 여기를 1000리터, 리터로 해볼까요? 500리터. 그러니까 서구 쪽으로 1000리터, 남구 쪽으로 500리터, 동구 쪽으로 50리터 갔다면 동백댐에서 유입되는 물의 양은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여기 치면 그대로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이 이제 이거를 갖다가 병렬회로를 그려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병렬회로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3개짜리로 하겠습니다. 저항 3개짜리로. 지난 시간까지는 2개짜리로만 했는데 오늘은 3개짜리.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값을 조금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10볼트로 하고요. R은 R2, R3 얘를 각각 5오hm, 10오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KCL이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를 만약에 전체 전류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흐르는 거를 I1, I2, I3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접속점이 여기도 접속점이고 어디도 접속점이에요? 여기도 접속점이죠. 그래서 여기를 A, B라고 하면 A점이나 B점이나 결과는 같게 되는데 여기가 결국 뭐가 되겠어요? 전체 전류 I가 되겠죠. 그러면 KCL을 적용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KCL을 적용하게 되면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여기서 이제 식이 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쩐다 했어요? 병렬회로에서 결국은 전류를 구하고 싶을 때 이 회로가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등가회로를 그린다 그랬죠? 저항 하나짜리로. 그럼 여기 RT가 되겠죠. 합성 저항이 되겠고 여기는 이 그대로 10V가 되겠죠. 이 합성 저항 값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더한 놈분의 곱한 놈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RT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10분의 1이 되겠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RT분의 1이에요. 지난번 제가 병렬회로에서 좀 문제를 공식을 쓰다가 틀린 게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수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모를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여기 1을 곱해야 되죠? 2 플러스 1 그러니까 몇이에요? 10분의 5죠. 그러면 뭐예요? 2분의 1인데 합성 저항이 2분의 1이 아니라 RT분의 1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RT는 뭐예요? 분모 분자를 바꿔주게 되면 2oh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합성 저항은 몇이 되는 겁니까? 2ohm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전체 전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RT분의 2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0 그래서 몇 암페어예요? 5A. 그럼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몇이 흐른다고요? 5A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 KCL 킬로오프 제일 법칙으로 확인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R온을 발생되는 거는 V2,
R2에서 발생되는 건 V2, R3에서 발생되는 거는 V3라고 하면 각각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V1은 어떻게 돼요? V1은 병렬이니까 어떻게 돼요? 병렬이니까 E나 V1이나 V2나 V3나 병렬에서 모두 뭐가 같다 해서 전압이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V1은 I1 곱하기 R1이 되는 거고, V2는요 I2 곱하기 R2가 되고, V3는요 I3 곱하기 R3가 되겠죠. 그럼 V1은 우리가 측정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몇 볼트예요? 계산 필요가 없죠. 몇 볼트예요? 바로 10볼트로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10볼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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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죠. 그래서 10은 이꼬르 I1분의 R1이니까 I1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I1은 암산으로 가능하죠. I1은 어떻게 돼요? 5분의 10 뭐가 돼요? 2A. I2도 5분의 10 I3는 몇 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10 1A가 되는 거죠. 그럼 만나면 대입해 볼까요? 여기도 10은 이꼬르 I1 곱하기 R1. 그러니까 뭐예요? I1 곱하기 5 I1 곱하기 5 10 여기 I2가 되죠. 3 R3 I3 여기가 10 마지막 그러니까 I1 넣어볼까요? 몇 암페어 있어요? 2A 1A 하나 둘 셋 더하면 둘둘 하나 5A죠. 이렇게 KCL은 우리가 접속점이란 말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접속점을 잡으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A점을 잡느냐 B점을 잡느냐는 여러분 마음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I1, I2, I3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I1이 들어오고 I2가 들어오고 I3가 들어오고 나감도 I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요. 전체 전류가 들어오는 거고 얘가 나가는 거고. 그래서 접속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결국은 접속점에서 들어오는 전류압과 나가는 전류압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능사 시험 문제들 중에 또는 기사 시험 문제에서 쉬운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병렬 회로를 가지고 한번 KCL 전류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